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신재 위원, 네. 이 민주평화당이 지금 굉장히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. 다시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정동영 대표와 그러니까 즉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갈등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. 이것도 사실 예견된 것이죠. 지지율이 1%대로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, 그리고 또한 사실 총선에서 지지율이 3%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, 비례대표의 의석을 가져가기 또 어렵고, 또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각 의원들은 대부분 다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. 민주당과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의석을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 내에서 이 정당 그대로 갈 것이냐, 아니면 다른 당과 힘을 합쳐서 제3의 지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이냐,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.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정당을 깨거나 다른 당과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, 제3지대 만들 필요 있느냐, 우리 이 당을 더 열심히 공고하게 키워나가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그것에 비해 반대해서 반당권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제3의 지대를 만들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관련해서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 양쪽 입장을 듣고 오시죠. 몇몇 의원들이 이제 제3지대 창당을 하자 하는 주장을 하지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평화당에 이처럼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다행입니다만, 국민들이 신당 그러면 신물내거든요. 그리고 이 염천에 무슨 신당입니까? 함께 할 때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지. 그래서 공당으로 인정받는 거지.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점점 뻘밭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것은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겠지만은, 오직 답답하면은 이렇게 날 더운 날 나가서 이런 노력들을 하겠는가? 다음은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권유했다거나 선동했다거나 이런 거 없단 말씀이에요? 그걸 오히려 잠재우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. 끝까지라도 우리 말고 저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야 된다. 이게 어찌 보면은 그분의 그 입장인 것이고, 그렇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해서 과연 얻을 게 뭘까, 남는 게 뭘까. 고현준 의원, 이 문제 좀 짧게 짚어보죠. 네. 이 선거가 가까워지면 뭐 빅텐트라든지 제3지대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이 쪼개지고 다시 흩어져서 모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. 현역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이 뭘까요? 뭐 다시 배지를 다는 거겠죠? 네, 그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이 국회의원이에요. 네. 그렇다면 항상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데요. 지금 14석이죠, 민주평화당. 모두 호남 지역에 있습니다. 호남 지역 내에서 지금 민주당 그 후보가 또 나온다면 그곳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, 지금의 지지율로는 가망성이 없다. 네. 얘기를 하는 것이고,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합 집산이죠. 이게 뭐 제3지대론, 뭐 빅텐트론,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, 결국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들끼리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.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못 얻는 것이고, 정동영 대표는 뭐 염천에 무슨 신당이냐,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신당이냐,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, 이 더운 날씨에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는 모습 보는 국민들도 짜증스럽고 화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, 왜 자꾸 한국 정치사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느냐,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실행하고 있는 북유럽 같은 국가들을 보면 이 정당 득표율이 적게 나와도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300석이다. 그러면 0.33%를 받으면 한 석을 가져갈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근데 네. 한국 같은 경우에 봉쇄 조항이 3%로 너무 높으니까 1%를 받아도 그 소수의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국회의원들끼리의 이합 집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제도 볼 수 개선이 있습니다. 필요한 네. 것이죠. 네.